결론부터 말하면 천천히만 뛰어서는 죽어도 안 빨라집니다. 하지만 반드시 천천히도 뛰어야 합니다. 한 달에 정말 천천히 500km 뛰는 사람이 100km를 변화를 주어서 뛰는 사람 절대 죽어도 못 이긴다고 장담합니다. 천천히만 뛰어도 빨라진다고 말한 사람들은 사실 천천히 뛴 게 아니라서 그래요.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왜 누구는 천천히만 뛰어도 빨라진다고 하고 누구는 안 빨라진다는 건지, 슬로우 조깅과 존투는 뭐가 다르고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효과는 각각 뭔지 전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천천히만 뛰어도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달리시는 분들은 뭘 해야 하고 각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정말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존2라는 건 각자 본인의 최대 심박수에서 60에서 70%로 달리는 것을 존2라고 합니다.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평균적으로 쓰는 방법은 220을 고정값으로 두고 빼기 자신의 나이를 구한 값에서 60에서 70%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편하게 제 나이를 30으로 가정을 해서 190에 60에서 70%는 114에서 133이 저의 존2 구간 심박수입니다. 제가 만약 달리기를 할 때 심박이 120이다. 그럼 저의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인 존2의 영역이니까 천천히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천천히만 뛰어도 빨라진다 안 빨라진다의 논쟁이 왜 생기냐면 천천히의 기준이 전부 달라서 그래요. 제가 5km 4분 30초 페이스에 뛸 수 있으니까 5분 10초에서 5분 30초 페이스로 뛴다고 하면 천천히일까요? 아닐까요? 일단 제 기준에서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존2라는 영역에서도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뛸 때 존2의 기준으로 뛰려면 6분 30초에서 7분 이상으로도 뛰어요. 그러니까 처음 달리시는 분들은 천천히 뛰려면 대략 8분 이상을 뛰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천천히 뛰어도 빨라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4분 30초에 뛸 수 있는데 5분 30초나 6분대로 뛴다고 하니까 천천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존2의 영역에서도 천천히가 아니고 슬로우 조깅에서 권하는 페이스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천천히만 뛰어도 빨라진다고 말한 사람들은 사실은 존2보다 더 힘든 단계인 존3의 강도로 운동했다는 거죠. 근데 저도 5분 30초에서 6분으로 뛰면 주위 사람들한테 천천히 뛴 거라고 말하기도 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천천히만 뛰어서 빨라진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7, 8분대 페이스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빨라진다고 해도 이전보다 빨라진 거지 만약 적절한 강도의 포인트 훈련을 했다면 진짜 몇 배는 더 빨라졌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 그럼 존2와 슬로우 조깅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2는 사람마다 다르고 슬로우 조깅은 천천히 뛴다의 개념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고정 페이스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군가의 존2는 4분대일 수도 있고 5분대, 6분대일 수도 있지만 슬로우 조깅은 전부 다 8에서 10분대 정도 페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2만으로 빨라질 수 있다는 말에는 어느 정도 일부 동의하지만 슬로우 조깅만으로 천천히 뛰는 것만으로 빨라진다? 전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루에 10km씩 걸으면 달리기도 빨라질까요? 물론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기초 근력을 만들어주고 조금 더 강도 낼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절대 빨라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달리기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체중이 조금 나가시고 아직 5km나 10km를 제대로 못 뛰시는 분들은 슬로우 조깅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 존2 이런 거 신경 쓰시느라 워치 사시지 마시고 어차피 존2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일단 무조건 1km를 8분에서 10분 정도 아니면 더 천천히 10분 이상으로 달리셔도 됩니다. 슬로우 조깅으로 밑거름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우선 아주 천천히 10km부터 완주하시는 걸 목표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몸에 전혀 무리도 없고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이 받쳐주고 나서 그때 존2로 계산하셔서 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존2가 익숙해지시면 조금씩 더 빠르게도 뛰어보고 점차적으로 속도를 늘리시면 됩니다. 슬로우 조깅과 존2는 모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체중 감량이나 나중에 다른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릇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나마 천천히 뛰면서도 제일 빨리 속도를 늘릴 수 있는 게 템포런인데요. 아마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천천히만 뛰어도 빨라진다는 얘기일 겁니다. 템포런은 만약 10km 목표 페이스가 6분이라면 15초에서 20초, 더 많게는 40초까지 페이스를 더해서 꾸준히 뛰어주는 훈련인데요. 처음에 너무 힘들면 목표 페이스 6분에서 40초 더한 페이스인 640으로 6에서 8km 정도씩 점차적으로 늘려주시면 되고 이것도 익숙해지시면 620, 615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평상시보다 조금 천천히 뛰면서도 젖산 역치를 끌어올려줘서 힘든 시점을 더 늦게 오게 해주는 훈련입니다. 뛰다 보면 다리가 무거워지고 힘든 게 다 젖산이 쌓여서 그런 건데 그렇게 젖산이 쌓이기 직전 구간에서 꾸준히 뛰어주면 젖산이 더 빠르게 제거되고 느리게 쌓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우 조깅을 하면서도 빨라지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슬로우 조깅을 마치고 나서 질주를 뛰어주시면 됩니다. 100m 기준 5번 정도 전력 질주가 제일 좋긴 한데 처음에는 전력 질주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70에서 80%로 80m씩 질주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 몸이 천천히 뛰는 데만 익숙해지지 않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근력들도 성장을 하면서 페이스 올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달리기를 시작하면 각자 목적도 다르고 얻는 즐거움도 다릅니다. 누군가한테 기록 단축하는 건 의미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누군가한테 그렇게 운동해서 운동이 되냐?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치킨이 좋은데 누가 피자를 먹는다고 해서 진짜 먹을 줄 모르네, 누가 요즘 피자 먹냐?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각자의 성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펀런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뛸 거면 집에서 쉰다, 시간 낭비다, 이런 얘기를 하고, 반대로 기록 단축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부상당한다, 선수할 것도 아니고 네 기록 아무도 관심 없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케이던스나 심박수, 페이스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펀런도 많이 하고, 어쩔 때는 기록 단축하고 싶어서 포인트 훈련도 하고 체중도 감량하면서 케이던스나 호흡 하나하나 신경 써서 뛰기도 해요. 정말 각자의 재미가 다른 겁니다. 펀런을 할 때에는 집에서 누워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오늘도 나오기 싫었는데 그걸 이겨내고 나온 내 자신에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칭찬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 좋게 뛰고, 기록 단축을 할 때에는 이전보다 성장하고 어떤 노력의 결실을 맺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뭐든 꾸준히 하면 성장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밸런스 조화예요. 펀런을 하는 것 자체로도 재미있고 좋지만 가끔은 빠르게 뛰고 싶을 수도 있고, 사람 마음이 항상 바뀌잖아요. 똑같은 걸 매일 하면 지루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매일 기록 단축에만 신경을 쓰면 어느 순간 기록에만 집착하게 돼서 흥미를 잃어버리거나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는 말처럼 달리기도 좀 유동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가 목적이시거나 처음 뛰시는 분들은 지방 연소를 오래 태워줄 수 있는 슬로우 조깅과 존투를 하시면 되시고, 그 중에서도 순서는 슬로우 조깅 먼저, 그 다음 존투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페이스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달리기에 흥미를 붙이시고 거리에 집중해서 뛰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뛰시다가 체중 감량도 어느 정도 되고 매일 똑같이 뛰는 게 지루해지시면 이제 목표 페이스를 정하시고 거기에 템포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거기서 욕심이 더 나신다면 훈련 마지막에 질주를 넣어서 빠르게 뛸 수 있는 근력도 키워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기록 단축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 정상입니다. 달리기 자체만으로 즐거운 사람들도 정상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는 건 비정상입니다. 오늘 영상을 총정리하면, 천천히만 뛰어서 빨라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천천히 뛴 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고, 템포런이라든지 어느 정도 적산 며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힘들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만 뛰었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슬로우 조깅만으로는 절대 빨라질 수 없고, 존투도 마찬가지이긴 하나 정말 특별한 케이스에 한해서는 일부 빨라질 수도 있다. 존투와 슬로우 조깅의 차이점은 사람마다 존투의 영역은 누군가는 4분, 5분, 6분 이런 식으로 전부 다르지만, 슬로우 조깅은 8분부터 10분 이상까지 고정값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존투와 슬로우 조깅 모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다이어트에 하기 좋고, 처음 달리기를 시작한다면 존투의 개념에 너무 매몰되는 것보다도 달리기 자체에 흥미를 붙이는 슬로우 조깅으로 습관을 만들고 기초 체력이 만들어지면 그때 존투나 다른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달리기 속도를 빨라지게 하고 싶으면 목표 페이스에서 15초에서 40초 더한 페이스로 6에서 8km 정도 뛰거나, 아니면 훈련 마지막에 질주를 5에서 8회 정도 넣으면 된다. 각자 추구하는 재미나 목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방법만을 남에게 강요하고 질타하는 것은 절대 좋지 않다. 그리고 각자에게 맞고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면 될 뿐이지 남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 이게 오늘 영상의 총정리입니다. 저희 모두 같은 달리기를 하는데 누가 달리기 왜 하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럼 저희는 달리기를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건데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도, 각자의 성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성향과 목적에 맞게 부상 없이 즐겁게 러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